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47페이지 기본서 보시면 47페이지에 납세무 성립확정 소멸인데 제1절 납세무 성립확정 소멸 등 그래서요. 본문 내용은 제가 한번 읽어보는데 줄글 필요 없고요. 납세무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과세요건, 세금을 과세하는 데 필요한 요건이 충족됨으로써 납세무가 객관적으로 성립한다. 이와 같이 성립한 납세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한 것에 불과하므로, 즉 세금 계산이 안 됐죠? 납세무자 신고나 과세권자의 부가 처분에 의해서 납세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게 되고요. 확정된 납세무는 납부 충당 등의 원인에 의해서 소멸합니다. 그래서 납세무는 성립확정, 소멸의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중요한 것은 납세무 성립식이 있잖아요. 납세무 성립이란 각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납세무가 객관적으로 생겨나는 것을 말하므로 납세무가 확정되기 전이므로 제가 세금계산 안 했으니까 추상적으로 납세무가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각 세목별로 납세무 성립식인데 국세 납세무 성립식이 봅니다. 원칙적으로 소득세, 법인세 매출입니다. 과세기한이 끝나는 때 매출이요. 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도 원칙적으로 과세기한이 끝나는 때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소득세, 법인세, 과세기한이 끝나는 때인데 보세요, 여러분들. 자,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소득세 같은 세금들 있잖아요. 소득세, 그 다음에 법인세 이런 세금들은 자,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게 소득세고 법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게 법인세고 사업자의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것이 부가가치세예요. 사업자의 부가가치에. 그럴 때 얘네들은 세금을 과세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그 기간을 단위로 해서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는 세금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강의를 합니다. 마이크를 잡았다 그러면 소득이 발생하고 소득이 발생했다 그럼 마이크를 잡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소득이 발생하는데 또 직장 다니신 분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시면서 근로소득이 매일 발생하죠. 근데 여러분요.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소득세를 신고하라면 1년 내내 저는 소득세 신고하다가 판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세금들은 세금을 과세하는데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을 단위로 몰아서 이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결론이요. 얘네들은 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있죠.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애들 납세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득세는 미리 말씀드리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소득세 과세기간으로 해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쭉 해가지고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인 소득을 12월 31일이 되면 전부 다 합산할 수 있게 되고 합산할 수 있게 되는 이 12월 31일 날 소득세는 납세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12월 30일이 되면 소득을 전부 다 합산할 수 있게 되고 이때 이제 소득세 납부할 의무가 생겼어요. 그런데 아직 세금 계산은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모르죠. 그래서 소득세 같은 세금은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12월 31일 이때 이제 납부할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느냐? 소득세는 소득을 얻은 때 또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 소득이 발생하는 때, 양도하는 때 납세무 추상적으로 성립한다 이렇게 꼬셔요. 아무리 꼬셔도 넘어가면 안 되고 소득세는 어느 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무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자,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상속세는 그냥 한번 봅니다. 상속 개시되는 때, 증여세는 증여에 의해서 재산을 취득하는 때 납세무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종합부동산세 밑줄입니다. 얘는 과세 기준일에 납세무 성립한다고 그랬죠? 아까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언제요? 6월 1일이요. 똑같습니다. 밑줄이고 인지세 밑줄입니다.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예요. 그래서 문서 작성하는 때, 과세 문서 작성하는 때 밑줄. 농어촌 특별세는 항상 조세 총론에서 보면 뉘집자식이냐 그거죠? 얘는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그때그때 다르니까 그 본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인데 그러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면 되는데 취득세 부가세일 때 농어촌 특별세는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한다? 이제 취득세를 따라가요. 이제 좀 미리 말씀드리면 취득하는 때고 그 다음에 종농이 종부세 부가세일 때 농어촌 특별세는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해요? 과세 기준일 6월 1일에 납세무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달라요. 본세에 따라서 성격이나 징수 방법, 납세무 성립 시기가 다 뭘 따라간다? 본세를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가산세가 올해요. 국세 가산세 관한 납세무 성립 시기가 올해 복잡하게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 보조단에 가산세요. 가산세 해가지고 그 납세무 성립 시기가 1번부터 5번까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복잡하게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뭐 그 복잡한 것을 다 일일이 볼 필요 없고요. 거기 5번만 봅니다. 그 밖에 가산세 빗줄이요. 가산할 국세 납세무 송입하는 때 빗줄입니다. 자, 그래서 가산세요. 국세를 신고납부를 불성실해요. 그때 가산세는 그 가산할 그 국세 세금에 납세무 송입하는 때 납세무 송입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밖에 가산세만 빗줄입니다. 가산할 국세 납세무 송입하는 때고 나머지 내용들은 지금 볼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보시고요. 자, 48페이지 여러분 예외적인 성립 시기에서 예외를 뭐 다 볼 필요 없고 동그라미 2번만 좀 볼게요. 납세 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여기요 밑줄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요.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 그 과세 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입니다. 밑줄이요. 자, 포인트는 달의 말일 기억하면 되는데 여러분 이제 처음 오신 분은 나중에 양도세에서 배울 건데 공부했던 분들은 11월 12월 과정을 공부했던 분들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예정신고 납부라는 게 있는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양도세를 예정신고 납부해요. 그러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소득세 납세무 송입시기 물어보면 과세기한이 끝나는 때고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 그러면 달의 말일 이렇게 기억합니다. 달의 말일. 자, 그러면 됐고요. 동그라미 4번 봅니다. 수시부가에서 징수하는 국세는 밑줄입니다.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한 때인데 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다 볼 때까지 제가 물만 마시면서 기다릴게요. 자, 수시부가에서 징수하는 국세 납세무 송립 시기는 저를 보셔야 되는데 안 보시는 분들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한 때입니다. 자, 왜 이렇게 하냐고요? 수시부가에서 징수하는 국세는 수시부가하는 때 아닙니다. 수시부가하는 때가 아니라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한 때고 또 시험에서 수시부가에서 징수하는 국세는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하고 30일이 경과하는 때 아닙니다. 60일이 경과하는 때 아닙니다.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한 때지.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항상 저랑 호흡을 맞춰야지 이렇게 할 때 제 얼굴을 보고 저랑 같이 호흡을 맞춰야지 시험장에서 찰나의 순간에 이걸 봤을 때 제 모습이 보이면서 제 제스처가 보이면서 제 음성이 들리면서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한 때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한 때고 지방세 납세무 성립시기를 봅니다. 원칙적인 성립시기 취득세 밑줄입니다.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하는 때입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느냐? 취득세 납세무 성립시기는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고 60일이 경과하는 때 아닙니다. 취득하고 60일이 경과하는 때가 아니라 어때? 취득하는 때입니다. 사적 들어가면 틀려요. 등록면허세는 처음 오신 분들은 다음에 배울 건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면허에 대한 거로 나눠지는데 면허에 대한 것은 나중에 여러분이 배울 거고요. 등록에 대한 중요하지 않고요. 얘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밑줄입니다. 재산권 등급밖에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입니다. 얘도 등기 등록한 후 60일이 경과하는 때 아닙니다. 등기 등록하는 때입니다. 후가 아니라. 그래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기 등록하는 때 사독 들어가면 안 되고 주민세 아까 재산분과 균등분은 과세 기준이 있는데 언제라고 했어요? 7월 1일 이때 납세무 추상적으로 송입합니다. 밑줄이고 주민세 재산분과 균등분은 7월 1일이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하나 빠져 있어요. 우리 교재 여기 옆에다가 여러분이 아니면 뒤에다가 번호를 하나 달아놓을게요. 이따 중요한 거 하나 빠졌는데 이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재산세가 빠져 있는데 이따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무자가 되는 세금이죠. 그래서 소득세나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세, 법인세 납세무 송입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무 송입하는 때니까 언제 납세무 송입한다는 거예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예요. 그 소득세 따라가요. 자,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법인세 납세무자가 되는 세금이니까 납세무 송입 시기도 소득세, 법인세 납세무 송입하는 때입니다. 지방소비세는 참고적인 건데 얘는 부가가치세 꼽살이 끼는 세금이라 부가가치세 납세무 송입하는 때 지방소비세 납세무 송입하고요. 지방교육세는 네 집 자식이냐 족보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잖아요. 그러니까 농특세하고 똑같아요. 그때그때 달라요. 본세에 따라서. 그래서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 부가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이면 본세를 말합니다. 납세무 송입하는 때. 무슨 얘기냐? 이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는데 취득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취득하는 때 납세무 송입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가 재진이 재산세 부가세일 때는 아까 설명드렸죠? 과세 기준일 6월 1일 날 납세무 송입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과세에 표준되는 세목에 납세금 송입하는 때. 하여튼 농특세,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세들은 본세 납세금 송입하는 때입니다. 그 다음에 가산세는 가산할 지방세 납세금 송입하는 때예요. 취득세, 신고납부 불성실했을 때 가산세는 가산할 지방세 납세금 송입하는 때니까 취득하는 때예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불성실했을 때 가산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납세금 송입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 세금 신고납부 불성실의 가산세는 그 세금 신고납부 불성실한 그 세금 납세금 송입하는 때 가산세 납세금 송입합니다.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고, 지역자원시설세는 지금 우리 교재에 열거되어 있는 것은 특정 자원에 대한 것만 나와 있고요. 특정 부동산에 대한 게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49페이지 수력발전 아래에다가 하나 더 추가합니다. 수력발전 아래에다가 뭘 추가하냐면 특정 부동산분이요. 특정 부동산에 대한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어느 때 납세금 송입하냐고요? 과세 기준일이에요. 과세 기준일인데 언제입니까? 6월 1일이에요. 자, 요거 빠져 있으니까 특정 부동산에 대한 게 빠져 있으니까 거기다 추가합니다. 과세 기준일인데 언제다? 6월 1일. 그 다음에 재산세가 또 빠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9번 이렇게 해놓고서 동그라미 9번 해놓고 중요한 게 하나 빠져 있어요. 재산세 납세금 송입 시기는 언제냐고요? 똑같아요. 재산세 납세금 송입 시기는 과세 기준일인데 언제입니까, 여러분? 아까 언제라고 알려드렸어요, 제가? 6월 1일이에요. 그래서 재산세, 또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종부세는 어느 때 납세금 송입하느냐? 과세 기준일인데 언제? 6월 1일. 아까 주민세, 재산분과 균등분은 어느 때 납세금 수상조 송입해요? 과세 기준일인데 언제였어요? 7월 1일. 이렇게 해서 요거 두 가지를 거기 추가해 놓습니다. 중요한 게 빠져 있네요. 49페이지. 그래서 추가해서 적어 놓습니다. 중요한 게 빠져 있어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예외적인 납세금 송입식에서 동그라미 2번만 볼게요. 수시부가에서 징수하는 지방세는요, 밑줄입니다. 수시부가할 사유가 발생한 때입니다. 자, 그래서 국세도 똑같죠? 수시부가에서 징수하는 국세나 지방세는 어느 때 납세금 수상조 송입하느냐? 수시부가할 사유가 발생한 때. 요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추가하고 밑줄 긋고요. 자, 그 다음에 납세무 2번 확정 방법인데, 여러분 납세무 확정이란 말을 보면 누가 세금 계산하냐 이걸 또 올려봤죠? 납세무 확정이라는 말을 보면 누가 세금 계산하냐. 자, 한번 볼게요. 제가 본문은 읽어볼게요. 제가 납세무 확정이란 추상조 송입한 납세무에 대해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등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국세와 지방세 납세무 확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신고 납세제도, 신고 납부 방법은, 자, 신고 납부 방법은 거기다가 신고 납세제도 거기다가 땡땡 해놓고 써놓으세요. 자, 납세 의무자가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납세 의무자가 확정을 하는데 어느 때 확정이 되냐?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됩니다. 신고하는 때 확정. 납세의무자가 과품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그래서 제목 신고납세제도 거기다가 땡땡 해놓고 신고하는 때 이렇게 써놓습니다. 자, 그럼 양가로 1번을 볼게요. 신고납세제도란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동시에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인데, 다만 납세의무자 신고가 없어 그러면은 이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뭐하고 결정하고, 그 결정하는 때 예외적으로 확정이 될 수도 있고요. 2번 정부부가세 또는 지방세 보통징수는 거기다가 제목 땡땡 해놓고 얘는 과세관청에서 뭐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이 됩니다. 얘는 결정하는 때 확정이 된다는 걸 써놓습니다. 결정하는 때 확정이고요. 자, 그러면 결정하는 때 확정이 되는데 정부부가세나 보통징수하는 세금은 양가로 1번 제가 읽어볼게요. 정부부가세제도 또는 지방세의 경우에 보통징수란 납세 의무의 확정권을 넘어갑니다. 과세관청에 부여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에서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즉 결정에 의해서 납세 의무가 확정된다는 것 쭉 밑줄이고요. 과세관청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그래서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하는 때, 납세 의무자 신고에서 확정되고, 자, 보통징수나 부가세하는 세금은 과세관청에 뭐하는 때? 결정하는 때, 결정에 의해서 확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양가로 2번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읽어보시면 되고, 핵심 정리 있잖아요. 핵심 정리 그걸 보겠습니다. 핵심 정리에 여러분이 별표시를 하고요. 신고 납부하는 제도는 확정 방식, 1차적으로 납세무자에게 납세무를 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근데 무신고했을 때는 예외적으로 과세권자가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이 될 수 있고요. 신고 납부하는, 즉 납세무자 신고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셈이 어떤 거냐, 징수의 예를 알아야 되는데, 국세에서 소득세, 미출이고 법인세, 부가세 등등, 또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4가지 등등, 종합부동산세도 예외적으로 신고납부를 선택할 때 신고하는 때 확정될 수 있습니다. 거기 종합부동산세는 신고납부를 선택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정부 부과가세하는 세금은, 또는 보통징수하는 세금은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데,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종부세는 원칙은 결정하는 때 확정이죠. 예외적으로 신고납부 선택하면 그 신고하는 때 확정될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재산세, 지방세에서는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비출이요. 그래서 재산세 친구들, 보통징수하는 애들은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세금,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세금,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어느 때 확정된다?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때.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세금은 보통징수나 정부과세하는 세금들이 그렇다. 그 예를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출 체크 1번 한번 보겠습니다. 납세무 성립 시기에 관해서 옳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그러는데요.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뭐 하는 때? 취득하는 때입니다. 사족 들어가면 안 되고.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때. 그래요? 아닙니다.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12월 31일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비로소 소득을 합산할 수 있게 되니까 전부 그때 납세무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그래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고요. 그래서 2번 틀렸고 정답. 3번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재산세는 과세 기준인데 언제다? 6월 1일. 자, 농특세는 부가세니까 뭘 따라가요? 본세. 그 본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2번 정답이고 2번 문제 볼게요. 원칙적으로 납세무자 신고에 의해서 납세무가 확정되는 조세를 모두 고른 것은 그런데 24회 때 원래 원문은 다음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서 과세금과세액을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는 이렇게 시험에서 원래 24회 때 물어봤는데, 하여튼 여기서는 신고에 의해서 납세무 확정되는 조세를 골라라. 자, 어떤 거냐? 자, 취득세는 신의의 결의 원칙이에요. 신고하는 때 확정돼요? 결정하는 때 확정돼요?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고, 종부세는 원칙 신의의 결의예요. 종합부동산세 원칙은 정부부가세니까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종부세는 결정하는 때입니다. 확정되는 국세고, 재산세는 원칙 어느 때요?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고요. 양도세는 신의의 결의 원칙,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 국세니까, 신고 납부하는 국세니까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입니다. 그래서 납세무자 신고에서 확정되는 조세는 어떤 겁니까? 취득세하고 양도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기억 리을 번이 정답이고, 징수 방법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납세무 확정은. 그 다음에 3번 납세무 소멸입니다.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무는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이제 소멸하는 과정을 거쳐요. 그럴 때 소멸 사유가 나오는데요. 양가로 이번에 구체적인 소멸 사유가 나오는데, 세금 납부로 소멸, 세금 미납부로 소멸 이렇게 구별해서 알 필요는 없고요. 그냥 소멸 사유 두 번째 칸에 쭉 나오죠. 얘네들 말뜻을 이해하고 소멸 사유인 거 아닌 거 골라낼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먼저 소멸 사유, 세금 납부하면 당연히 납부할 업무는 어떻게 합니까? 소멸하겠죠? 충당도 소멸 사유인데, 충당이 뭔지 개념을 한번 볼게요. 납부할 조세 등을 조세 환급금, 돌려받을 금액과 상기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건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요, 저희 부모님 댁 세금을 대신 내드립니다. 효자들이죠, 여러분들? 진짜 효자예요. 그래서 재산적으로는 그 몇 억을 손해보면서도 부모님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부모님 옆에 살고, 그래서 효자들 맞습니다. 자, 저희 부모님 댁에 세금 내라는 고의서가 날라오면 제가 세금을 대신 내드립니다. 효자들이죠? 근데 돈은 받습니다. 저희는 부모 자식 간에도 공과사를 분명하게 하기 때문에 돈은 다 받아요. 근데 다만 이제 대액만 제가 대신해 주는 것 뿐이에요. 이거는 거는. 부모님이 저한테 기름값 하라고 봉투 주시거나, 제가 또 가끔 가다가 또 용돈 드리거나, 뭐 이렇게 형식적으로 어떤 때에 대가 되면 용돈 드리거나, 이런 것들은 하는 건데, 주는 건데 이런 건 분명하게 합니다. 그래서 돈은 받습니다. 저희 부모님 댁에 이런 안내문이 온 적이 있어요. 지자체에서. 과세주체가요,
어떤 안내문이 온 적이 있냐면 30원의 세금을 이번에 환급받을 게 있는데 돌려받을 게 있는데 잘못 냈든 더 냈든 돌려받을 게 있는데 이번에 낼 세금 중에서 30원만큼을 세금에 충당했다 이런 안내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국세지방세 환급금을 환급 절차에서 돌려받고 이번에 또 내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국세지방세 환급금 돌려받을 것과 낼 세금을 서로 어떻게 합니까? 상계 처리해요. 그럼 상계 처리되어지는 만큼은 세금에 충당되어졌다고 하고 충당되어지는 만큼은 납세금은 어떻게 한다? 소멸해요. 납세금 소멸해요. 그러면 30원만큼은 충당되어지는 만큼 납세금 소멸하니까 30원 빼고 나머지만 이번에 납부하면 되잖아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말뜻만 알면 돼요. 충당은 납세금보다 소멸 사유다. 충당되어질 만큼 소멸한다. 그 다음에 부과의 취소요. 여러분 민법에서 취소가 뭔지 배우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취소는 이런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했다고 민법 교수님한테 얘기하지 말고 저를 보세요. 법률행위를 취소해? 그러면 취소는 소급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 법률행위한 때로 소급해서 효력이 샥 없어져. 이게 취소. 제가 알고 있는 취소는. 자, 세금 부과를 취소해 처음 세금 부과했을 때로 소급해서 효력이 샥 없어져. 그럼 세금 부과했던 그 부과의 효력이 없어지니까 소급해서 없어지니까 자, 부과 취소는 납세무보다 소멸사유입니다. 취소하면 납세무 없어지니까 소급해서 효력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말뜻만 알면 됩니다. 부과 취소는 납세무보다 소멸사유다. 예?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부과권의 제척기간 만료예요. 여러분 제척기간이라는 게 뭐냐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기간을 정해놨어요. 국가나 자체가 우리에게 세금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이거를 안 정해놓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고요? 30년 전, 40년 전에 국가나 자체가요. 제가 세금을 안 낸 게 있대요. 예전에. 또는 덜 냈대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가산세 폭탄 안겨와가지고 난데없이 30년, 40년 동안 아무 말 없다가 지금 갑자기 세금 내라고 하면 1년 전 일도 잘 생각이 안 나는데 30년 전, 40년 전 생각이 나야 안 나요? 안 나고 증거자료도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정 안정성을 위해서 국가나 자체가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을 딱 정해놨어요. 그 기간이 만료하면 더 이상 세금 부과할 수 없도록 합니다. 그래서 일단 부과권의 제척기간 만료 말뜻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징수권 소멸시 완성이요. 이것도 납세무 소멸 사유인데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어요. 민법 배우는데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즉 국가나 자체가요. 나한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과하지 않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쉬우고 완성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 제가요. 어떤 구청이나 시청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아가지고 건물을 5월 달에 2020년 5월 달에 예를 들어서 건물을 준공했다고 쳐요. 그랬는데 그러면 그 구청이나 시청에서 군청에서 그 내가 건물 지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내가 건축 허가를 받아 준공을 했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제가 그러면 5월 달에 준공이 됐으니까 6월 1일 날 내가 건물을 갖고 있다는 거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그 당연도의 재산세를 나한테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서 한 7년 지난 다음에 너 7년 전에 그때 건물 지은 그 해에 그때 우리가 깜빡하고 세금을 재산세를 부과를 못했어. 지금 빨리 재산세 내.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쉬우고 완성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소개해 드렸습니다. 말뜻만 알면 돼요. 납부, 충당, 부과권의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 완성 5가지 소멸 사유입니다.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근데 넘어가지 마시고요. 잠깐만요. 51페이지 그 보조단을 좀 볼게요. 보조단을 좀 보니까 그 두 번째 부가의 철회 결손 처분의 경우에는 납세 의무에 소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해 드릴게요. 결손 처분은 지금 이번에 결손 처분은 사실은 삭제가 됐는데 일단 한번 보세요. 소멸 사유 아닌 거예요. 납세 의무 소멸 사유 5가지 말씀드렸고 소멸 사유 아닌 것을 거기 어디다가 적어 놓습니다. 소멸 사유 아닌 거예요. 보세요. 먼저요. 소멸 사유 아닌 거. 부가 철회예요. 부가 철회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거기 보조단에도 나와 있지만 이런 거예요. 말뜻만 이해하면 되는데 고지서를 보냈는데요.
주소나 영업소가 불분명해서 고지서가 도달이 안 돼요. 그러면 고지서 보냈던 것을 철회, 걷어들여요. 그랬다가 주소, 영업소 확인해서 다시 보냅니다. 그러니까 부가 철회는 소멸사유가 아니에요. 다시 주소, 영업소 확인해서 고지서를 보내는 거니까. 그래서 부가 철회는 소멸사유가 아닙니다. 다시 고지서 보냅니다. 취소가 소멸사유지. 그 다음에 납세자의 사망이에요. 여러분, 죽었다고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세금 낼 게 있는데 안 내고 죽잖아요. 그러면 그 피상속인의 세금 납부할 의무는 상속인에게로 승계돼요. 그래서 자기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다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나 하나 죽으면 막 다 끝나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죽었다고 끝나지 않아요. 납세 의무는 상속인에게로 승계됩니다. 그러면요. 아이, 부모님이 빚만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남겨놓고 가신 재산 하나도 없고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고요? 안 내도 돼요.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세금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납세자의 사망은 그래서 소멸사유가 아니에요. 상속인이 승계되니까. 그 다음에 또요, 어떤 게 있냐면 법인의 합병이요. 법인의 합병. 여러분, A법인이 세금 낼 게 있는데 있죠? A법인이 세금 낼 게 있는데 B법인하고 합쳐졌다고 그래서 A법인의 세금 납부할 의무가 없어진다 그러면 아이고, 다 그렇게 하겠지, 다. 그죠? 다 무조건 그냥 세금 낼 거 있으면 다른 법인하고 형식적으로 합병해가지고 세금 납부할 의무 없어지게 다. 그래서 법인의 합병은 소멸사유가 아닙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 우리 교재에 결손처분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결손처분은 사실은 삭제가 돼가지고 그냥 말뜻만 하면 돼요. 결손처분은 어떤 거냐면 납세자가 행방불명이에요. 자, 행방불명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결손처분하고 넘어가요. 아니면 얘가 집행할 재산 아무것도 없어요. 일단 결손처분하고 넘어가요. 그랬다가 나중에 얘가 다시 나타나거나 집행할 재산이 생기면 그때 다시 세금을 부과해요. 그러니까 결손처분은 소멸사유 아니에요? 아닙니다. 나중에 세금을 다시 부과하니까. 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근데 세 가지만 기억합니다. 소멸사유 아닌 거, 자, 세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적어놓고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교재를 보겠습니다. 52페이지 기본서 기출체크요. 28회 때 기출문제인데 한번 볼게요. 지방세기본법상 지자체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납부 충당이요. 세금 납부할 의무 없어지죠? 소멸사유고.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 완성. 소멸사유죠? 그렇잖아요. 자, 일정한 기간 지나면. 법인이 합병한 때는 아니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예요. 제척기간 만료면 더 이상 부과할 수 없죠. 그 다음에 납세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때, 사망은 죽었다고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2번 조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나옵니다. 그 제척기간 제목 옆에다가요, 여러분들이 제척기간 그 제목 옆에다가 뭐라고 해놓냐면, 제척기간에는 소멸시와 같은 중단이나 정지 제도가 없어요. 중단이나 정지 제도가 없다는 거. 자, 중단이나 정지 제도가 없다. 왜 그러냐면 제척기간은 법률 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해서 두는 게 제척기간이기 때문에 중간에 멈춰가지고 새로 시작하고 또 중간에 일정 기간 멈추고 자, 이러면 법률 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제척기간에는 소멸시효에 있는 중단과 정지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민법에서도 제척기간 소멸시효 배우는데 하여튼 중단과 정지도가 없습니다. 하여튼 제척기간 의의는 여러 번 쭉 읽어보시면 하여튼 국가나 자체가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기간 정해놨다는 거고 그 기간이 만료면 더 이상 세금 부과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53페이지에 세목별 제척기간 그래서 국세와 지방세 제척기간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조금 더 요거 칸이 불분명한 게 있어가지고 제가 요거를 다시 한번 한 번에 보기 좋게 이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한 번에 정리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제척기간을 제가 쭉 국세지방세 제척기간을 좀 더요 설명 한번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제척기간. 자, 한번 보시면 먼저 자, 국세와 지방세에 있어서 제척기간 그 전에 먼저 한번 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만약에 일반 국세예요. 양도소득세 같은 일반 국세를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했다. 자, 그러면요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어떤 수강생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교수님,
제가 다운계약서 써가지고 양도세를 신고했는데요. 다운계약서 써가지고 양도세 신고했는데 한 4년 조금 지났거든요. 뭐 별일 없겠죠? 물어보는 분들 계시는데 몇 년 동안 별일 없어야 돼요? 10년간 별일 없어야 됩니다. 10년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사기이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것 경감받으면. 그 다음에 무신고예요. 신고기한 내 신고를 안 했어요. 자, 그러면 신고기한 내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신고 안 하면 몇 년이냐면 7년입니다. 7년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 사유는 나머지는 5년의 제척 기한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자, 높이로 외웁니다. 저를 리듬을 타면서 높이로 외우는데 양도소득세 같은 일반 국세는 제척 기한 어떻게 적용되느냐? 저를 보세요. 10년, 7년, 5년입니다. 사기쳤다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 10년, 7년, 5년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상속세라든가 증여세, 상속세, 증여세. 또 처음 오신 분들은 나중에 배울 건데요. 부담부 증여시,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소득세예요. 부담부 증여가 뭔지는 나중에 배웁니다. 자, 우리 지난 순환에 기초과정 11월, 12월 과정을 배웠던 분들은 부담부 증여시 양도소득세 배웠어요? 에? 5억짜리 토지를 증여하는데 거기에 3억 원의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돼 있을 때, 그럼 부담 있는 증여했을 때, 에? 야, 내가 5억 상당 토지를 증여할 건데 너 받을래? 그래? 야, 근데 거기에 내가 은행에서 빌려 쓴 3억 원 있어. 그건 네가 좀 갚아줘야 되는데 미쳤냐? 그러지 않고 알았어.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이런 거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부담부 증여시 소득세나 상속세 증여세. 자, 보세요. 부담부 증여시 소득세는 증여세 규정을 준용 따라가요. 그래서 얘네들 똑같아요. 상속세, 증여세. 부담부 증여시 소득세는 사기쳤다 그러면 15년입니다. 사기쳤다 15년. 길죠? 그 다음에 무신고가 우리 교재 안 나와 있는데 무신고의 경우도 15년이에요. 무신고 15년. 그리고 기타는 10년입니다. 여기에 지금 빠져 있어요. 우리 교재. 자, 그래서 자, 여기 보세요.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부 증여시 소득세 제척기간은 어떻게 외우냐? 15년, 15년, 10년입니다. 15년, 15년, 10년. 사기쳤다 15년, 무신고 15년, 기타 10년 이렇게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지방세를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세 제척기간은요. 사기쳤다 그러면 지방세도 10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기이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것 경감받으면 무신고했다 7년이에요. 기타는 5년입니다. 그래서 지방세도 원칙적으로 10년, 7년, 5년이에요. 다만 여기를 보세요. 무신고긴 무신고인데 다만 예외가 있어요. 무신고긴 무신고인데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무신고.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나오는데 이런 게 있어요.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인데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냥 신고기한 내 신고 제출하지 않았다 7년인데 어떤 얘기가 나오고 이런 경우에 무신고다 그러면 이런 것은 10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외에 10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요거 자세한 것은 아직 용어도 그렇고 아직 모르는 용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시고 하여튼 예외적으로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무신고 뭐가 사족이 붙고 무신고다 그러면 그냥 10년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 그냥 일반 무신고는 7년입니다. 10년, 7년, 5년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둡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제척기간 제가 설명드린 대로 딱 알아둡니다. 하여튼 제척기간에는 소멸시효 같은 중단과 정지 제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요 표를 여러분들이 딱 외워두시면 됩니다. 한 번에 딱 이렇게 정리해서. 그래서 우리 교재 53페이지에 국세와 지방세 제적기간 길게 나와 있는 거 이렇게 딱 정리해둡니다. 아셨죠, 여러분? 제가 정리해드리는 대로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3번에 조세 징수권의 소멸시효입니다. 의의는 줄긋지 말고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조세 징수권이란 확정된 납세에 관해서 국가 자체가 고지하거나 독촉, 체납처분 등에서 그 이행을 청구하고 강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소멸시효는 이러한 조세 징수권을 오랜 기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시킨 것을 말한다. 세금을 국가 자체가 우리에게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과하지 않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합니다. 넘어갑니다. 54페이지 소멸시효 기간입니다. 소멸시효 기간이 조세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 단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리고요. 그리고 그 심화에서 소멸시효,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비교해서 소멸시효에서 지방세가 이제 개정이 됐어요. 올해 개정이 되는데 이것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소멸시효를 다시 한번 정리했고 우리 교재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보기 편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여기 보세요. 제척기간 정리해 드렸고 이번에는 소멸시효입니다. 소멸시효를 정리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기간은 소멸시효 기간이 올해 개정이 되는데 보세요. 여태까지 있잖아요. 지방세와 국세로 나눠서 소멸시효 기간이 지방세는 무조건 5년이었어요. 금액 상관없이 무조건 5년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 지나면 시효 완성해서 더 이상 부과할 수 없었는데 이제 올해 2020년도부터 개정이 돼서 지방세요. 5천만 원, 5천만 원. 자, 미만일 때는 미만인 경우에 소멸시효는 자, 세금이 지방세 낼 세금이 5천만 원 미만일 때는 소멸시효 기간이 요게요. 5년이요. 5년. 근데 5천만 원 이상일 때는 요 10년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올해. 요 칸이 조금 모자라네. 자, 그래서 이렇게 개정이 되는데 5천만 원 미만은 몇 년이라고요? 5년. 5천만 원 이상은 몇 년? 10년의 소멸시효 적용됩니다. 이게 새롭게 개정이 됐어요, 올해. 자, 그 다음에 국세는 소멸시효 기간이요. 금액이 틀려요, 지방세하고. 5억 원 미만일 때는 5년. 5억 원 이상은 이게 10년. 이렇게 이제 개정이 요거는 원래 이제 개정된 지 한참 됐고요.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지방세가 종전까지는 금액 상관없이 무조건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었다가 이제 이렇게 금액에 따라 개정이 됐다는 거 꼭 알아둡니다. 반드시 무조건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5천만 원 미만은 5년, 5천만 원 이상은 10년이요. 국세는 금액이 다릅니다. 5억 원 미만은 5년, 5억 원 이상 국세는 몇 년? 10년입니다. 무조건 외워두셔야 돼요, 이거는. 자, 또 올해 개정세법으로 물어볼 가능성도 상당히 있고, 그래서 꼭 알아둡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소개해드렸는데 거기 심화에서 소멸시효 중단과 정지 사유가 나오는데 중단이 뭐고 정지가 뭔지는 제가 심화 과정에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민법 총칙에서 소멸시효 중단 사유, 정지 사유 이런 것들 용어를 좀 익히고 오면은 제가 다음에 또 중단과 정지 의미를 알려드립니다. 시험에 중단과 정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나온 적은 없거든요. 근데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요거 소멸시효 기간을 직접적으로 제척 기간은 한 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양도소득세, 사기이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환급 경감받았을 때 몇 년의 제척 기간 정도되느냐? 사기쳤을 때 10년.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제척 기간은 물어본 적이 있는데 소멸시효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은 없는데 요거 그래서 올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요거 물어볼 가능성이 높아서 잘 알아둡니다. 그 다음에 54페이지 제2절 조세 채권과 일반 채권과의 관계 있잖아요. 요거는 자주 나오는 부분이 아닌데 29회 때 나왔어요. 그런데 30회 작년에 연달아서 또 나왔어요. 이거 그러기 쉽지 않은데 또 나왔어요. 어떤 간에 세금은 체납자의 재산이 공매, 경매에 넘어갔을 때 세금은요, 그 체납자의 공매, 경매, 매각대금에서 세금은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담보가 없이도 우선해서 가져갑니다. 자, 그런데 예외가 또 있어요. 세금보다 더 우선해서 가져가는 예외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재작년 연달아 출제됐기 때문에 올해 독립한 문제로 출제 가능성은 좀 낮아졌어요. 그래서 이거 역시 심화 과정에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쭉 넘어가면 어디가 나오냐면 조세 불복 제도가 나와요. 자, 그래서 조세 불복 제도가 나오는데 59페이지입니다. 59페이지 제3절 조세 불복 청구 제도요. 23회 때 이게 제가 13회 시험 때 선배 교수님이 여기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가지고 제가 연락에 핵심 요약하고 문제 만들어서 수강생들한테 배부했는데 안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0년이 지나서 23회 때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표시는 안 돼 있는데 작년에 30회 시험 때 또 조세 불복 청구 여기서 나왔어요. 30회 작년에. 그래서 이것도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어떻든 간에 다음에 또 이것도 심화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지난주 오늘까지 배운 내용이 조세 총론에서 출제 가능성이 제일 높은 내용을 오늘 이번 순환에 지난주하고 오늘 이어서 배웠습니다. 출제 가능성이 제일 조세 총론에서 높은 내용, 가장 중요한 내용을 배웠고 나머지 이제 출제 가능성 좀 떨어지는 이 사이드 내용들은 심화 과정에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합니다. 공부가 좀 더 됐을 때 이제 합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부터 확실하게 틀을 잡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까지 배운 내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세 불복제도 쭉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시면 어디로 가시냐면 자, 쭉 넘어갑니다. 뭐 문제도 나오고 그러는데 쭉 넘어가셔서 어디로 가시냐면 여러분요. 자, 문제 뭐 한두 문제 풀고 갈까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문제 뭐 한두 문제 한번 풀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보시냐면
자, 67페이지 1번 문제 한번 볼까요? 67페이지부터 한번. 67페이지 1번 문제예요. 부동산에 관련된 조세 중에서 물납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물납 허용되는 거 지방세에서 뭐만 찾으면 돼? 재산세. 국세에서 뭐만 찾으면 돼? 상속세만. 다 근데 딱 보니까 상속세는 없고 뭐만 있어요? 재산세만. 3번 골라야죠. 네. 2번 문제 봅니다. 다음 국세 중 목적세에 해당하는 거. 목적세 어떻게 배웠어요? 교교농, 찌찌에서. 국세 목적세 어떤 거예요? 교교농.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교교농. 교교농만 찾으면 되는데 어떤 게 있어요? 1번 농어촌 특별세. 예,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1번 정답입니다. 넘어갑니다. 3번 보겠습니다. 3번 보시니까 부동산 보유시 부과될 수 있는 조세와 그에 대한 부가세를 연결한 것으로 옳은 거. 재산세는 부동산 보유시 부과되는 세금입니까? 예?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 종부세는 보유세잖아요. 자, 부가세 맞는지 재산세, 부가세는 어떻게 배웠어요? 재산세, 부가세 어떻게 배웠어요? 재진이. 맞아요, 틀려요, 1번. 맞잖아요, 재진이. 지방지역세가 부과되죠? 1번 정답입니다. 종합소득세하고 종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 동시 부과되니까 보유에 부과될 수 있지만 부가세가 지역자원시설세는 부가세가 아닙니다. 독립세지. 지방세에서 부가세는 뭐만 부가세라고 했어요? 지방교육세. 국세에서 부가세는 뭐가 있어요? 교육세하고 뭐? 농어촌특별세. 그러니까 2번은 부가세, 지역자원시설세는 부가세가 아니라 정답이 아니고 3번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시에 부과될 수 있죠? 근데 그 부가세 어떻게 했어요? 종농이. 농특세가 20% 부과됩니다. 그런 거죠. 농특세고. 지방소득세는 부가세 문제에서 나오면 무조건 틀리다고 그랬죠? 얘는 독립세지 지방소득세는 부가세가 아닙니다. 종부세 부가세는 뭐가 짝져져 있어야 돼? 종농이. 농특세가 부가세로 부과되잖아요. 아, 외우고서 여러분들 뭐 처음 본다는 그런 것처럼 보고 그래. 종농이잖아요, 여러분들. 농특세 되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이런 식으로 또 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6번 문제. 지방세법상 면세점과 소액징수 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면세점 제도는 과세표준 금액 등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 과세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하죠. 이하 맞고. 2번 소액징수 면제 제도는 징세비 절감 등을 해서 일정 금액의 미달일 경우에 징수하지 않는 것을 말하죠. 미만 포인트고. 3번 취득세 과세물건의 취득가액이 50만 원일 때는 취득세를 부과해야 하나요? 딱 50만 원이면 부과해야 하네요. 취득세는 면세점이 정되죠. 취득세 과세표준, 취득가격이 즉 50만 원 이하일 때 부과하지 않으니까 50만 원이면 부과해야 하네요. 안 합니다. 50만 원 면세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과하지 아니한다 맞고. 4번 재산세 세액이 가로 시경 쓰지 마시고요. 2,000원일 때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 징수합니다, 여러분. 자, 넘어갑니다. 7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 납부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요. 신고납부란 납세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이에 해당한다. 그렇죠? 신고납부하는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2번 특별징수란, 여러분 특별징수가 뭔지 자, 아까 교재 거기 없었어가지고 자, 특별징수가 뭔지 좀 용어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특별징수라는 게 뭔지 용어 설명을 드립니다. 잘 보세요. 징수 방법 중요한 신고납부 보통징수 방법을 배웠고 특별징수는 뜻만 알면 돼요. 지방세에서는 특별징수라고 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국세에서는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원천징수란 말 들어보셨죠? 네? 원천징수. 똑같은 얘기를 지방세에서는 특별징수라고 해요. 자, 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근로소득세예요. 근로소득세, 근소세. 예전에는 근로소득세가요. 근로소득이 발생한 지역에 따라 갑종과 을종 근로소득세를 구별했어요. 그래서 직장 다녔던 분들 갑근세 냈잖아요, 여러분들. 갑근세. 그게 갑종 근로소득세의 줄임말이에요, 갑근세가. 근데 지금은요, 옛날에는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갑종 근로소득세, 국외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을종 근로소득세 그랬는데 지금은 글로벌한 시대잖아요. 이번 주에 서울에서 근무하다가 일하다가 다음 주에는 베이징 가서 그 다음 주에는 도쿄 가서 그 다음에 2주 후에는 뉴욕에 가서 근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갑종과 을종에 대한 소득 구분을 없앴어요. 그냥 지금은 근로소득세입니다. 근소세. 자, 근로소득세 납세무자는 누구예요? 근로소득세 납세무자는 누굽니까?
근로자예요, 근로자. 근데 자, 월급 받을 때 보면 애초에 세금을 떼고 주죠? 누가요? 사업주가요. 자,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에게 징수 의무를 부여해서, 여기 보세요. 국세에서, 소득세 같은 국세에서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가 세금을 징수해서 납부하는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원천징수라고 해요. 근데 자, 사업주는 근로소득세만 떼는 게 아니라 지방소득세도 함께 떼서 냅니다. 소득세, 법인세 납세자가 내는 지방소득세도 함께 떼서 내요. 그러면 지방소득세는 지방세에서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가 세금을 징수에 납부하는 방식을 지방세 뭐라고 한다? 특별징수요. 말뜻만 알면 됩니다. 에?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가 세금을 징수에 납부할 때 이런 것을 지방세에서는 특별징수 방식, 특별징수. 국세는 뭐라고 한다고요? 원천징수. 여러분들이 은행에다가 예금해 놓으면 이자 소득이 발생하는데 그 이자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애초에 은행에서 떼고 여러분한테 이자 소득 지급하잖아요. 뭐 한 거예요? 원천징수 한 거잖아요. 저한테 사업소득, 소득을 지급하는 곳에서 저한테 사업소득 주면서 애초에 세금을 떼고 줘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원천징수.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에 납부하게 할 때. 지방세는 특별징수, 국세는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동그라미 2번을 보겠습니다. 7번 문제 2번. 특별징수란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원천징수요. 3번 보통징수란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 징수한 것을 말하며 재산세와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이해당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재산세,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보통징수로. 4번 가산금이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그 지방세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 이걸 일반가산금이라고 하고,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 이걸 중가산금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네. 5번 가산세란 지방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해서 징수한 금액을 말하며 가산금을 포함한다. 아까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징수 순서상 뒤에 놓은 가산금이 앞에 가산세 어떻게 포함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요, 9번 문제도 풀 수 있는데, 9번 문제도 여러분이 어렵게, 박스 형태로 어렵게 나오는데 풀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다음에 제가 또 풀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넘어가고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들이 한번 배운 것을 한번 풀어보시고요. 넘어가서 지방자 77페이지에서 한 장 넘기니까 뭐가 나와요? 제2편 지방세가 나오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제1편 조세 총론을 다 받고 이제 다음 주부터 제2편 지방세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쭉 넘어가서 어디로 가자면 페이지 82페이지죠. 다음 주에 그래서 82페이지에 취득세부터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배운 것을 빨리 한번 복습 한번 해보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것들을 배웠다고 했어요, 조세 총론에서. 자, 우리가 징수 방법을 첫 시간에 제일 먼저 배웠습니다. 이 징수 방법을 흐름을 쫙 머릿속에 그리고 있어야지 많은 내용들이 이제 오늘도 그랬지만 뒤에서도 그렇고 계속 연결돼서 이해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징수 방법, 신고납부 방법이라는 것은 납세의무자가 원칙적으로 세금을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주에게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근데 그 신고납부를 불성실하면 어떤 죄를 받아요? 신고납부하는 세금, 신고납부 불성실하면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가산세부터는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 합해가지고 납세 고지서를 발행해서 징수합니다. 근데 그 고지서를 받고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미납부했다. 어떤 죄를 받아요? 가산금이 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원칙 이렇게 신고납부하는데 가산세부터는 고지서를 통해서 보통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자, 신고납부 원칙으로 한 지방세 어떤 게 있어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4가지.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 이런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요 정도. 국세에서 신고납부하는 국세 어떤 게 있냐?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등. 국세는 원칙 신고주 원칙이라고 했잖아요. 등등.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도 거기서 날라온 거 휴통에 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하면 뭐 할 수 있다? 신고납부 할 수도 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보통징수화 방식, 정부부가세 방식은 누가 세금 계산해? 과세관청에서 과세주체가 세금 계산에서 납세무작에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방식인데, 그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 한내 세금을 미납부했다. 어떤 죄를 받습니까? 가산 금유정도입니다. 이렇게 보통징수하는 지방세 딱 두 가지만 알고 있어도 돼요. 어떤 거? 재산세, 거기서 날라오는 지방세, 재산세, 또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그 다음에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부가세들은 뭐 그때그때 다르고, 또 자동차세라든가 주민세도, 저희 집도 자동차세 지금 거기서 2장 날라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쓸데없이 자동차 그래서 거기서 2장 날라오는데, 자동차세나 주민세 일부는 고지서가 날라오죠. 보통징수합니다. 참고적으로. 하여튼 두 가지,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정부부가세는 국세가 있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딱 세 가지. 정부부가세는 국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외우려고 노력해야지. 여러분들 언제 외우려고? 집에 가서 외우려고 여러분들 이거를 지금 여기서 외우고 가야지.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입니다. 여러분. 자, 얘네들은 정부부가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산세, 가산금에 관해서 좀 더 설명을 다시 한번 복습해 봅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거. 여러분들 항상 복습하실 때 꼭 그 도서관 가서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그걸 읽어드렸어야 되는데 오늘 안 읽어드렸구나. 제가 그저께인가 저 신문 기사, 인터넷 기사를 이렇게 보니까 사법시험, 사실 사법시험 수석으로 합격했는데 연수원 졸업도 이번에 이제 사법시험 폐지되잖아요. 근데 연수원 또 수석으로 졸업하는 어떤 애가 인터뷰 기사가 실렸는데, 그때 걔 뭐 다른 얘기는 생략하고 걔 인터뷰 기사 중에서 자기 공부하는 방법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를 했냐. 자기는 목차가. 그러니까 공부를 막 빠져서 거기 막 매몰돼서 하다 보면 내가 지금 어느 부분을 전체 속에서 어떤 걸 공부하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항상 그 내비게이션, 즉 목차를, 큰 목차, 그 다음에 소목차, 이렇게 항상 목차를 보고 목차를 중심으로 공부하면서 내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큰 목차 속에서 또 소목차 속에서 어떤 내용인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목차를 중심으로 공부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제가 여러분한테도 11월, 12월 달에도 그런 얘기 해드린 것 같은데, 항상 공부할 때 내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전체 속에서 어느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지를 항상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습하실 때도 오늘 복습하실 때 일단 뭘 공부했냐. 징수방법, 또 거기서 나온 가산세, 가산금, 또 그 다음에 납세무 성립, 확정, 소멸을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하나하나 이제 떠올려보는 거예요. 징수방법 쭉 떠올려보고, 그 예를 또 세목들을 떠올리고, 가산세 특징, 그 다음에 종류, 이런 것도 어떤 게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쭉 떠올려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공부는 자기는 그래서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공부가 뭐냐면, 이렇게 공부를 혼자 있잖아. 떠올려보는 거, 자기가 되새김질하는 거, 이거. 그러니까 공부 책을 봤어요? 그럼 되새김질하는 거. 이게 이제 중요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복습은, 제일 중요한 복습이 뭐냐면,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복습은 자기 스스로 떠올려보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한번 머릿속으로 쭉 리마인드에서 떠올리잖아요. 이렇게 떠올려서 이렇게 책을 잡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는 금방 안 까먹고 또 이렇게 딱 틀을 잡기 때문에 그런 게 계속 오래 가고 헷갈리지 않습니다. 또 까먹었다 할지라도 그런 식으로 몇 번만 틀을 딱 잡아놓으면, 그 리마인드에서 복습해서 틀을 잡아놓으면, 그러면 확실하게 딱 틀이 잡혀가지고, 그게 이제 진정한 이제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복습하실 때 꼭 도서관에서 뭐 커피 한 잔 마시고 독서실 가서, 집에 가서 애들 다 조용히 시키고 또 책에 가서 공부하는 게 중요한, 그게 공부가 아니라 더 중요한 공부는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내용을 집에 가면서도 떠올려보고요. 쭉 떠올려보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뭐 설거지 하면서, 청소기 밀면서, 화장실에서 이렇게 떠올려보는 거, 공부했던 걸 쭉 떠올려보는 게 중요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떠올렸다가 생각이 안 나네, 잘? 그러면 그 해당되는 부분을 쭉 찾아서 한번 이렇게 보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공부가 떠올려보는 게요. 자, 계속 이어서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산세, 자, 봅니다. 가산세는 특징이요. 신고납부하는 세금, 신고납부를 불성시했을 때 가산세예요. 자, 근데 가산금은 납세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할 때 납부기한이 있는데, 납부기한인데 고지서 받고서 미납부했을 때 보고 가산금이고, 근데 가산세는 신고납부하는 세금, 신고납부 불성시했을 때 가산세인데, 벌과금적, 의무불이행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한다고 학자들이 얘기하고, 가산세는 얘는 조세에 포함시켜야 포함시키잖아요. 포함을 시킵니다.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을 시키고, 20만 원
100만 원 합해가지고 120만 원 내로 보내니까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을 시키고요. 다만 가산세, 가산금은 포함하지 않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가산세 종류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불성실 가산세,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깔아놓습니다. 부정부신고, 부정과소신고 40%, 그냥 무신고 가산세 20, 과소신고했다 10%, 과소신고 납부세 10% 깔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일일 얼마씩 0.025%로 10만 분의 25, 1만 분의 2.5, 다 같은 말이에요. 0.025%씩 납부불성실 가산세 정도입니다. 근데 국세에서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라고 하지 않고 이제 가산금하고 통합해서 뭐라고 해?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되고요. 국세는 양도세 같은 애들도 신고기는 하루만 딱 지나도 일단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똑같아요. 지방세랑 40, 20% 깔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이 납부지연 가산세 일일 0.05%고 그 다음에 가산금입니다. 이제 가산금 규정은 국세에서는 없어졌어요. 납부지연 가산세로 통합됐고 그래서 국세에서는 이제 가산금 규정과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통합해서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되고요. 근데 지방세만 가산금 규정이 있습니다. 자,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할 때 납부기 전에 미납부하면 가산금인데, 그죠? 근데 얘는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연체 이자적 성격으로 부과하고요.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시키잖아요. 포함하지 않습니다.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시키지 않아요. 가산금의 종류, 지방세, 일반 가산금, 자, 고지서 기준에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몇 프로? 3% 깔아놓고 그 다음에 계속 버티면 납기 매 1개월 한 달씩 경과할 때마다 몇 프로씩? 0.75%, 1만 분의 75, 0.75%씩 중가상금 적용됩니다. 끝까지 버티면 평생 따라붙는 것은 아니고 중가상금 몇 개월까지? 60개월, 5년, 60개월까지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0.75% 곱하기 60이니까 중가상금은 체납속의 최대 45%, 일반 가산금 3% 합치니까 가산금은 체납속의 최대 48%까지 적용될 수 있다.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는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 국세는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할 때는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3% 납부지연가산세 깔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이제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 적용됩니다. 그러면 지방세에서는 한 달씩 경과할 때마다 중과상금 0.75%씩 적용되는 거는 어떻게 됐나요? 국세에서는 중과상금 규정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건 없고 그냥 국세는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되는 세금은 납부기한 하루 딱 지났다 3% 깔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일일 0.025%로 납부지연 가산세 적용됩니다. 지방세는 중과상금이 있잖아요. 한 달씩 경과할 때마다 0.75%씩 중과상금 규정이 있는데 국세는 이제 납부지연 가산세로 통합되면서 중과상금 규정은 없어졌습니다. 자, 없어졌고.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이런 걸 배웠고 중과상금 적용할 때 찬합한 지방세 30만 원 미만일 때는 중과상금 적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30만 원일 때는 중과상금을 적용한다 안 한다? 찬합한 지방세가 30만 원이면 중과상금 적용하는 거고요. 자, 나중에도 나오지만 이제 국가하자체에 대해서는 이 가산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 없는데 여러분 국가하자체가 좀 늦었다고 세금 갖다가 가산금 낼 수는 없으니까 우리 교재는 없었지만 아까 국가하자체에 대해서는 가산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원래 나중에 또 보게 됩니다. 또 절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납세 의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소멸할 때 우리가 성립 시기를 쭉 봤지만 꼭 기억할 거는 취득세는 어느 때 납세 의무 추상적으로 성립한다? 취득세 항목을 뭐 하는 때? 취득하는 때 사족도라고 만들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종부세는 어느 때요? 과세 기준일인데 매년 언제다? 6월 1일. 주민세, 재산분과 균등분은 어느 때 납세의무 성립해? 과세 기준일인데 어느 때? 7월 1일. 과세 기준일 7월 1일 납세의무 성립하고. 그 다음에 수시 부과에서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는 어느 때 납세의무 성립한다 원칙?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소득 얻은 때 소득 발생한 때 아니고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니까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또 수시 부과에서 징수하는 국세나 지방세는 어느 때요? 절 보셔야죠. 수시 부과 사유가 발생한 때. 요 정도만 딱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어느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느냐? 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납세의무자가 납세를 확정하는데 어느 때 확정이 돼?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자,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 확정되는 납세의무자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 확정되는 지방세 어떤 게 있습니까?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네 가지. 신고 납부하는 애들 국세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 종부세도 신고 납부 선택하면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 확정될 수도 있고
보통 징수나 정부과세는 세금은 과세관청에서 뭐 하는 때 확정이 돼?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데, 과세권자 결정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지방세 두 가지만 알고 있어도 돼요. 재산세. 보통 징수한 애들, 그 다음에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등등. 그 다음에 국세에서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 세 가지 어떤 거예요?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얘네들은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입니다. 그죠? 이렇게 구체로 확정이 되고 소멸할 때, 소멸 사유, 납부, 충당, 부가권의 취소예요, 철회예요, 소멸 사유가. 취소가 소급해서 쫙 없어지니까 취소 소멸 사유고,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 완성이야. 소멸 사유 아닌 거, 납세자의 사망, 또 부가 철회, 거기서 보냈다 그대로 다시 확인하는 철회, 다시 보내는 철회. 그 다음에 법인의 합병, 이런 건 소멸 사유가 아니고요. 우리가 제척기간이요. 제척기간에는 소멸시효 같은 중단과 정지제도가 있다 없다? 없다. 제척기간, 자, 일반 양도세 같은 국세 사기쳤다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이에요.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부 증여시 소득세는 15년, 10년이고, 그 다음에 지방세 제척기간은 10년, 7년, 5년이다. 사기쳤다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인데 아주 자세히 안 봤지만 어떤 사항은 상속이나 증여를 원유 취득하는 경우인데 무신고,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무신고 나오면 그때는 10년이 되는 경우도 있다더라. 이렇게요. 소멸시효예요. 자, 지방세 소멸시효 기간은 세금 부과할 수 있는 데부터 몇 년 지나면 시효가 완성하느냐. 금액에 따라 올해부터 달라지죠. 5천만 원 미만은 몇 년? 5년. 5천만 원 이상은 10년의 소멸시효예요. 국세는 5억 원 미만은 5년. 5억 원 이상 국세는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에요. 꼭 알아두셔야 되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런 내용들을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잘하셨고, 다음 주에 이제 재미없는 조세 총론 다 끝났네.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취득세, 지방세부터 봅니다. 자, 그래서 잘하셨고 인사하고 가야죠, 여러분들. 오늘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